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좀 며칠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고사하고 여러 가지 그 학교 이제 관련된 문제 때문에 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내느라고 늦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10년 주기 사이클이죠. 소위 말해서 부동산의 이제 8자 단위와 이제 제일 피크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자 단위에서 제일 이제 드로우점, 저점으로 해서 10년을 주기로 해서 부동산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추석 전에 21일 날, 유명한 여러분들 9.21 대책, 9.13 대책과 9.21 대책이 나오면서 추석 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10월 달에 현재 있는 주택 시장을 가지고 맨날 수요와 공급으로 풀지 말자. 그 다음에 10월 달서부터는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딱 들어맞으니까 요즘 전문가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못 쓰게 해야 되겠어요. 어쩌다가 이제 했더니 김현미 장관을 두둔하는 거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분이 안 계신가 하면은 뭐라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분들 지금 글 쓰신 분들 지금 두 분 방송 듣고 계시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미래를 볼 때는 점을 볼 때는 타로도 보고 토종비결도 보고 그 다음에 성명풀이도 하고 그러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측하는데, 설령 이 방법이 여러분하고 틀린다라고 그러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분명하게 다음 주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있는 저희 대학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 70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근데 거기에다 댓글 쓰신 분이 내가 어디다 대고 그렇게 70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80이다 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 오시는 분, 참 왜 세상을 그렇게들 사십니까? 그런데 제가 자신놉니다. 저희 대학에서 285명의 교강사가 이제 과목이 많죠. 여기에 285명 중에서 떨어질 때 한 120등까지 떨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1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285명 중에서 13등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제 제자들이나 저희 회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나한테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3년 정도뿐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에 3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부자로 살아라.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랬다고 내가 여러분들 나한테 오십시오, 내가 땅 사드립니다, 내가 아파트 사드립니까?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으셨어요? 대신 뭐냐면은 분명한 거는, 제가 실무를 하시든 아니면은 강의를 하시든 이론이든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는 최고인 거를 내가 자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오랜 동안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시간에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걸 배우셔서 부자 되셔라 이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 들으시려고 이거 방송 보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재테크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의 충족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송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전문가하고 다릅니다. 다른 대학 교수하고 다릅니다. 알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요즘에 이제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연말에 이제 김현미 장관,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봤을 때 그것이 3개에서 4개, 5개, 몇 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연말까지는 그러면 과연 3기 신도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이시죠.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저 이거 돈 받겠다고 돈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10,000원입니다. 이거 칼라로 자료 다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한두 분뿐이 안 됩니다. 그 많은 강의를 해보면서 딱 두 분이서 이상한 얘기를 갖다 하고 이상한 글을 쓰시는데 다시 한번 그 글 쓰신 두 분들도 다른데 어디 가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자신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고 생각이 틀리면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신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확률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제1순위 떠오르는 게 시흥 광명 특별관리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을 볼 때는 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도시는 첫째 330만 평방미터니까 100만 평을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100만 평을 넘어가야 신도시구나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균 용적률이 150%, 소위 말해서 일반 주거지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널널하고 공간이 넓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녹지 비율이 27%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래야 보편적으로 신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특별법,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보금자리 주택이죠.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이나 또 아니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처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는 신도시라고 그리지를 아니했지만 그거 불문하고 들어두세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100만 평이 넘어가게 되면 신도시, 그 다음에 그 지역들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라고 우리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을 이해를 하실 때, 소위 말해서 시흥광명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고스톱을 치시죠. 자, 그러면은 고스톱에 3명이 치면서 결국은 2명은 집니다. 결국은 이기는 사람은 1명이에요. 33%입니다. 그럼 1명이 어떻게 되느냐? 완고하는 경우가 있죠. 완고하는 경우에는 안전할 때 완고하죠. 그 다음에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 뭐가 돼? 투고가 되죠. 그 다음에 위험이 아주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때는 쓰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쓰리고래요? 마진이 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완고뿐이 안 해요?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매에서 그 대신 마진이 적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 시흥광명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 지역은 완고할 지역이냐? 이 지역은 투고할 지역이냐? 이 지역은 쓰리고할 지역이냐? 소위 말해서 위험이 크더라도 내가 마진을 크게 먹겠다. 아니면 나는 투고하겠다. 나는 밴드의 소갈딱지가 돼서 난 완고만 할래. 라우리는 거를 놓고 지역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미 이거를 지난 추석 이후서부터 저희 제자들이나 저희 회원들 보고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편적으로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은 수강료가 5만 원 아닙니까? 저는 그냥 10,000원에서 아무리 저걸 해봐야 2만 원, 3만 원뿐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분명하게 이 방송은 투자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리는 거지 특정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 몰고 들어가서 투기하는 그런 행태가 아님을 사전에 밝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특별히 하는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이죠. 이 지구는
정확하게 99년 2000년도에 2010년도에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으로 해서 약 510만 평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절반은 광명시, 절반은 대충 시흥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시흥 광명 그 유명한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에 어떻게 되냐? 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 보급률이 100%가 넘어간다. 그 다음에 주택이 남아가 돌아간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책을 지었던 하우스 푸어라 우리는 책을 갖다 지었던 분들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인기가 가장 좋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분당급 신도시의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걸 취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시킵니다. 자, 취소를 시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의 광명시, 시흥시 토지라고 그랬을 때 이게 전부가 100%가 그린벨트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거. 자, 여기서 유념하실 거는 그린벨트라는 건 반드시 도시 지역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1999년도, 2000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도시지역의 용도 지역인 그 유명한 주, 상, 공, 노, 그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 우리는 4개의 용도지역이 있는 게 도시지역이에요. 이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이 녹지는 3가지로 또 구분하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무슨 얘기냐? 그린벨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알겠어요? 그린벨트는 마을이든 산이든 농지든 도로든 뭐든 다 뭐냐면 100% 자연녹지입니다. 그럼 자연녹지는 어디 있어? 도시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그린벨트는 시흥광명 그린벨트는 무조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시흥시, 광명시에 있는 마을이 몇 개가 있냐? 24개의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24개. 이 24개가 그 유명한 그린벨트 내 마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칠학지구라고 그랬죠. 바로 집단 칠학지구다 이거야. 바로 뭐냐면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에는 24개의 집단 칠학지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려니까 제일 먼저 그린벨트 풀었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집단 칠학지구도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데 마을이 있네 비켜가야지. 마을이 있네 비켜가야지. 24군데나 비켜갈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지금 얘기한 대로 밀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단 칠학지구도 해제, 그린벨트도 해제.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지금 얘기한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을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안 오겠다. 집 안 짓겠다. 라고 그러면서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용도 지역상 과거의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린벨트로 돌아가서 바로 집단 칠학지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린벨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집단 칠학지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로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주민들이 여러분 같으면 그린벨트로 다시
야, 해제했으면 그만이지 왜 다시 오냐. 그래서 바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중간인 특별관리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이 생성이 된 거예요. 알으셨어요? 특별관리지역은 자연녹지에서의 행위를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해줍니다. 허용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보다는 완화된 지금 얘기한 용도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가 다시 그린벨트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걸쳐 있는 게 그 유명한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특별관리지역 중에서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랬죠. 이 지역 중에서 이쪽은 광명시고 이쪽은 부천시인데 여기 광명시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약 얼마냐면 60만 평 정도를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알겠어요?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에서의 나머지 남아있는 면적은 약 4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이 450만 평이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린벨트.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자연녹지의 중간인 특별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왜 그러냐? 60만 평은 개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450만 평 중에 100만 평을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상을 하고 지금 얘기한 이쪽 지역을 점검을 해봤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바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시흥, 광명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이게 62만 평인가 65만 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지역의 노원사동이나 아니면 광명 6동 7동이나 이쪽 일대에 그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를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보다도 더 빨라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빠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쪽 지역에 지금 그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 그럼 뭐야?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 1고냐? 2고냐? 3고냐? 아유 나는 위험이 크더라도 난 들어갈래.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천의 옥길지구라든가 아니면 시흥의 은계지구에다 많은 분들이 지금서부터 벌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보면 부천시에 있는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쓰리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자 저쪽에 우리가 하남시까지 아니면은 과천시까지 한번 쭉 돌아보자.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3기 신도시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느 쪽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예측을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 가시는 분은 여기 광명 스피돔이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은색 지붕으로 큰 지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전거 경륜장 아시죠? 가면은 그 건물이 있는 바로 앞쪽이 옥길지구고 이 앞쪽이 향동지구가 됩니다. 천왕역 있는 데에 향동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흥 은계지구가 되는데 이쪽 일대는 전부가 바로 그린벨트예요. 근데 왜 이런 여건이 나왔냐? 제가 이제 여기에다 별개로 했는데 여기에 소사역을 보세요. 부천역과 역곡역 여러분들 오리역 다음에 역곡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 군데 사이에 소사역이 나오는데 소사역에는 경이 지금 이제 지하철 1호선 소위 말해서 인천까지 가는 철도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소사원시선이다라고 우리는 이 선도 지나가고
두 번째는 또 가장 큰 게 GTX, 지금 얘기한 2호선이다라고 우리는 GTX 역사가 바로 소사역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되나 부천의 옥길지구, 그 다음에 이쪽 일대에 그 유명한 광명 그러니까 경륜장이 있는 주변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 지역이나 뜰 거 아니냐, 범박지구가 또 뜰 거 아니냐 라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벌써 9월달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알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보다도 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5천만 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흥 은계지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통 얘기한 광림동이에요. 광림동.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다. 나는 시흥 광명 특별관리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3기 신도시로 보겠다. 그러면 이쪽 지역으로 난 지금 미리 가서 이사 가겠다. 그걸 쓰리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위험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고스톱은 3명이서 쳐. 2명은 가만히 있어요. 3명 중에 2명은 가만히 계셔. 1명만 움직인다니까. 그 1명이 완고 할 거냐, 투고 할 거냐, 쓰리고 할 거냐요. 나머지 2분은 멀거니 구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자, 광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광명은 요거는 2030년 광명 도시 기본계획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노원사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광명 부도심인데 광명시흥 TV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테크노밸리입니다. 이게 60만 평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다가 시흥광명 지역의 보금자리 주택, 소위 말해서 특별관리 지역에다가 60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내니까 나중에 남아있는 지역이 이 지역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옥길지구냐 아니면 은계지구냐 아니면 범박동이냐 뭐냐 또 아니면 이쪽에 있는 향동이냐, 이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도시계획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개발축이라고 그런 건 이 축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축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고속도로가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문산 가는, 소위 말해서 행주산성에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생기죠. 그 고속도로가 마곡을 지나서 화곡 뉴타운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부천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냐, 지금 얘기한 광명을 갖다 지나서 광명 IC 인터체인지 있는 데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어딜 가냐, 이 전라도 익산까지 가. 그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토지 출입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만간에 보상으로 그 도로를 한다. 그러면 봐보면은 철도 있어, 도로 있어. 요즘 언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3기 신도시의 생명은 교통이다라고 그러죠. 교통이 다 돼 있댄다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광명역으로 KTX, 좀 떨어져 있지만 KTX,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주변 지역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순위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완고를 할 거냐, 투고를 할 거냐, 아니면 쓰리고를 할 거냐, 이걸 보셔야 되죠. 완고는 어떻게 하냐, 기축지역,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 있는 택지 개발이 끝난 지역. 가면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아파트,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 게 이게 완고를 한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스톱판에서 보면은 세 분이서 고스톱을 친다라고 그랬죠. 두 분은 어떻게 되나, 멀거니 이 화면 구경하시듯 구경하는 분이에요. 한 분이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33%예요. 한 분이 그 간 분 중에서 한 분은 완고할 사람, 또 한 분은 투고할 사람, 또 한 분은 쓰리고할 사람이에요. 그럼 봐보자. 이거 가서 완고할 사람은 이미 개발이 종료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주거환경이냐, 뉴타운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냐, 이거가 연도별로 써놨잖아요.
재개발한다. 재건축하는 데 들어간다. 주거환경 사업은 뉴타운에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래놨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 맞는 취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이제 요 강의에 그냥 복삽, 죄송합니다. 저희 제자들하고 회원들이기 때문에 복삽이들만 그냥 가지고 와. 그게 칼라로 만들어주니까 10,000원이에요. 그냥 강의 듣고. 제가 이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시면 돼. 안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딨어요? 그랬다고 제가 꼬레비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입니까? 대학에서도 부동산 지금 얘기하는 학자 중에서도 저희 과목에서는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가보다도 지금 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박하잖아요. 그럼 와서 이런 사람이 지금 공짜로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셔서 부자 되셔라 이거야. 그 대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세요. 듣지 마세요. 왜 그냥 순진한 사람 가슴에다 못을 박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바로 이거를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지역에 들어가서 나는 아파트 찍을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천시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거래된 이유가 뭐예요? 부천시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기 신도시가 어디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 시흥광명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건 나는 완고뿐이 안 올 사람이야.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인원이에요. 이게 제가 이런 분들을 누구처럼 1,000만 원 고액 강좌를 하면서 해가지고 모시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갖다 이렇게 보시고 이쪽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완고하실 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제가 10년 사이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어떻게 분석하고 재개발은 어떻게 분석하고 주거환경 사업은 어떻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촉진지역이다라고 우리는 뉴타운은 어떻게 분석할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와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는 이거 가지고 강의 시간이 엄청 들어가니까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강의를 생략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파급 효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흥광명 투고홀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완고는 기존 기축지역 아파트가 주택이 이미 개발 사업이 종료된 지역이야.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지역이에요. 이 진행될 지역은 그 유명한 어떻게 됩니까? 자, 집단 취락지구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투고라고 우리는 나와 있는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바로 그 유명한 집단 취락지구예요. 이쪽 지역에서는 집단 취락지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 4, 5년 전만 해도 한 500, 700호들이 지금은 1,0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서울 시내에서 2,000만 원짜리 주거지역엔 집 못 짓지만 여기는 1,000만 원짜리 집 얼마든지 짓고 대규모 건물도 짓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돼요. 남이 땅 싸게 보시지 마시고 이 지역을 가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명한 집단 취락지구에서 3가지 사업을 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제일 먼저 사용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짬뽕이라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수용 방식인가 두 번째는 보통 얘기하는 환지 방식인가 이제 사용 수용 방식이냐 아니면 환지 방식이냐 아니면 혼용 방식이냐라고 그래요. 짬뽕 방식이냐 그러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도에 이 내용의 강의에 드린 데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실무 위주로 환지 강의해 드린 것이 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검색어를 치면 환지에 대한 강의가 엄청 많이 뜨는데 전부 공인중개사용 강의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개발 사업에서의 환지는 물론 다른 거는 하지만 이해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 환지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또 한 번 해드릴게요. 아셨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투고홀 지역에 가서 집단 칠학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환지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사수 방식이에요? 아니면 짬뽕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천시에 대장역 역세권 개발이 있죠. 그 다음에 고양시에 54만 평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대곡역 GTX가 쓰는 역 아시죠? 이쪽의 개발 방식이 자 사수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환지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혼용 방식으로 갈 거냐. 자, 여러분들 이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저기 평택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지제역이 있죠. 이 지제역에 가면 아마 6개인가 7개의 조합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누가 했어? LH에서 개발했죠. 아, 지제역 KTX가 쓰고 GTX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LH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 지금 그게 안 해요. 어디나 조합이 개발을 합니다. 야, LH 비켜,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환지 방식. 거긴 6개인가 7개 지역주택조합이 전부 100%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뭘 배우셔야 돼? 환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환지 강의 해드렸다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강의를 해드려도 자꾸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짜증나시겠지만 좀 잘한다라고 그래야 더 좋은 걸 가르쳐 드리지. 베란간에서 이상한 분이 나와서 나는 나이가 80이니까 너한테 다 반말하겠다 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그냥 있으시니 이게 위축이 돼서 강의하기가 싫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 방송을 거의 5,000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저거를 해놓고 들으시니까는 요 내용을 갖다가 제가 분명히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 요거 해드릴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 실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내용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리고 할 사람들이에요. 쓰리고 할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택지 개발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완고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미 택지 개발이 종료된 지역. 완고, 그냥 기존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있는 지역. 두 번째 투고할 사람은 어디냐면 집단 칠학지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쓰리고 할 사람은 어디냐? 쓰리고 할 사람은 그린벨트를 가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저희 이제 모임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러면, 교수님 강의 잘 들었어요. 그런데요, 가서 산을 사야 돼요. 농지를 사야 돼요. 아주 저 그냥 환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목을 알기를 뭐냐, 돌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농지나 임야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이 양반들한테 완고할지요, 투고할지요, 쓰리고할지요를 분리해서 가르쳐줘야겠구나. 그래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잘 이해하세요. 완고할 지역은 어디냐? 자, 보금자리 주택이 나타났어. 저기 3기 신도시가 나타났어. 그 3기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고양시 요즘 방송 나오는 게 어디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원흥지구 옆에 그 이케아 있는 주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가면은 34단이라고 있어요. 34단 앞에 원흥지구 앞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지역이 됐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가서 완고할 사람은 주변 지역에 집이 지어져 있는 주거지역 들어가는 거예요. 투고할 사람은 주변 지역에 집단 칠학지구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나는 위험이 크더라도 쓰리고 할 사람이야. 그러면 그린벨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벨트 들어가서 농지를 취득할 거냐, 임야를 취득할 거냐, 뭐를 취득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알으셔서 판단 능력이 되시잖아요. 왜냐?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냐, 두 번째냐, 아니면 첫 번째냐니까. 이 내용 가지고 현지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왕고 올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택지 개발이 종료된 지역에 가서 경매를 싸게 나왔다든가, 매물이 싸게 나왔다든가, 주택이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싸게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고는 아까 얘기한 집단 취락지구예요.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여기는 바로 거의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 지금 특별관리 지역에서는 어디냐? 전국에 있는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 없는 바로 뭐냐면은 환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광명시에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금자리로 됐다가 그 다음에 취소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금자리로 그린벨트로 다시 못 가니까 특별관리지역이야.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24개 마을도 해제를 해드렸어. 그래놨다가 다시 집단 취락지구로 간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집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풀었다가 다시 지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전국 유일의 광명시에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환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저보고 해봐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토지 아니야 누구한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 어디에 가면은 알아? 광명시에 가면은 알아요. 그럼 가서 물어보시면 되시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맑아졌어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삐끼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냥 돈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몰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용만 알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투자를 정당하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한 쓰리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만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바로 뭐냐면은 고양시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저쪽에 이제 구리나 남양주에 가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그 과천시에 가서 정리를 하든 그 지역에 가서 좋다.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완고할 지역으로 갈 거냐? 투고할 지역으로 갈 거냐? 쓰리고할 지역으로 찾아갈 거냐? 이것만 찾아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역별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시흥의 뭐 은계지구라든가 부천의 옥길지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범박지구라든가 이런 거로 가든가 아니면 과림동으로 가든가 은행동으로 가시든가, 이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시흥시 얘기죠. 그 지역으로 가시든가,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의 그 이제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도면을 지금 다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고, 저도 강의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맥이 끊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좀 저걸 했는데 어설펐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났던 고양시 쪽으로 옮겨갈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적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쫙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해가 빠르시는데 모르시는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